그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요 밑줄 쳐봐요. 너 있잖아, 복습을 집에서 하는 게 아니지. 디스퓨트 나왔던 질문 뭐냐? 오늘 수업했던 것 중에. 그게 환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희들 머리 잘 쓰거든. 근데 머리를 잘 쓴다는 게 써야 될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액티베이팅 하지 않더라도 딱 해서 딱 쓸 수 있어야 돼. 오늘 디스퓨트 나왔었잖아. 갈등, 논쟁. 기억 안 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과 깊이감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선생님이고 가이드잖아요. 제안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에서 디스퓨트가 2개가 나왔어요. 논쟁이. 그럼 이 디스퓨트로 이거 지문 포함 2지문 나왔을 거예요. 그거 구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1차적 정리가 굉장히 잘 된단 말이야. 뭔진 말 안 하겠어. 가볼게. 첫 번째 문장이야. 사실 나도 순간 헷갈려서 그래. There has long been a dispute. long에다가 파란펜 뾰족갈로 쳐주시고요. 부사입니다.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논쟁이었습니다.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over ethics and sal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이렇게 해볼까? G, M, F. 이렇게 통칭해서 많이 쓰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할까요?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해 미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갈등과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잘 봐봐. 여기 잠깐 봐볼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요구할 만한 내용들이 싹 다 나왔어요. 잘 봐. 주체 나왔어, 안 나왔어? 잘 봐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봐봐. 지금 9번 질문이지. 그럼 우리 지금 질문 2개 남았거든? 그럼 이제 봐봐. 내가 아무리 느리게 끌도 12시 반이면 마친단 말이야. 내가 그때 맞춰줄까? 절대 안 맞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됐든 있잖아. 사실 저는요. 지문이 어렵든 쉽든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이 지문에서 내가 뭘 물어보는지 잘 들어봐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왜 A라고 표시하고 아무 말도 안 썼냐면 사실 이게 너무 쉬워서 그래. 자, 대답해줘야 돼. 오늘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지금부터 남아있는 30분 동안 딱 끌어내면 되잖아. 그거면 충분해. 첫 번째 문장에서 주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봐봐, 누가가 나왔단 말이야. 누가? 무엇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뭔데? Ethics and sale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맞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야! 싫어! 라는 논쟁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성분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설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를 설정하지 못하면 주제를 설정한 I보다 글에 대한 전개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진취성이 아니라 논리성 자체가 차이가 판이하게 난단 말이야. 누가 얘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대. 물론 이 논쟁을 구체화시키자는 취지가 그러겠지만 이게 예상이 안 돼? 되잖아. 게다가 지금까지도잖아. 맞지? 이해됐지? 그럼 봐봐. 내 입장에서 이거 주제 잘 들어봐봐. 주제 제목으로 낼까 안 낼까? 낸다면 이거 봐봐. 지금 몇 번째 문장까지냐 이게? 8번 문장까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봐. 여기서 2번부터 떨어지는 8번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2번부터 7번까지 역접이라고 할 수 있는 but 또는 however 잠깐 확인해 볼래?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있어 없어? 6번 있지? 6번 있지? 6번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6번에 however 보이잖아. 여기 보고 그럼 1번 문장, 6번 문장 보고 주제 제목 푸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푸는 게 전부 다는 아닌데 그렇게 푸는 방식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글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게 맞아. 6번 문장 봐봐.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거 맞지? 그럼 이 미국 정부는 일단 유럽 대륙과 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대립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인 거 맞지? 맞지? 그럼 봐.
view 몇 형식이야? 3형식이잖아. 이 this가 물어보자. 지시대명사 this잖아. 우리가 지금 1번에서 6번으로 갑자기 훅 내려왔거든. 그럼 2, 3, 4로 안 본 상태에서 이 this를 알아 몰라? 대답해봐. 모른다고 말하지 마. 모를 수가 없어. 이 뭐겠냐? GMF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쓰란 말이야. 그럼 GMF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뭐로써? 잠재적인 트레이드 베리어제. 와, 요거 보는 순간 첫 번째 문장에서 논쟁이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2번, 3번, 4번, 5번을 내가 의도적으로 버렸지만 however 뒤에서 이게 주제만 풀릴까 논지까지 갈 것 같은데? 뭐냐면 미국은 지금 유럽을 가게 왜 무역을 방해하냐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됐지? 그럼 너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 유럽이 왜 미국의 GMF를 무역적 장애로 막는지에 대한 그 근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끝. 그거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타당하게 본다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고3 애들 있잖아. 20번 때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고 버려.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시간 많이 쓰라고 말해. 내가 어제 누군가한테 말했을 건데 독해하다가 채원이구나. 효원이구나. 독해하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6월 모의고사를 너희가 있잖아. 내가 다음 주에 해주겠지만 잘 안 읽혔던 지문이잖아. 한 3지문 정도는 다시 볼 필요가 있어.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서 한 8번째 문장까지 갈 거 아니야.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만한 지문이 있었거든. 21번이랑 31번. 너희 33, 34 다시 봐봐. 33, 34가 난 되게 쉬웠는데 33, 34가 소거 안 될 수준이면 논지 전개를 못 하신 거야. 다시. 그러면 뭐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봐야 돼.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 모든 글은 서론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 의도는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게 명시되어 있냐? 암묵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야. 추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추리 소설가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디텍티브가 되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할 수 있어. 눈이 있잖아. 맞지? 여기서 말하는 건 눈이 아니라 머리다. 다시. 분명히 내가 지금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맞아. 오늘 사실 나는 진도를 좀 더 뺐었어야 될 수도 있어.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자 그 불만상을 업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셔야 돼. 첫 번째 문장에서 잘 봐. 다시 한번 봐봐. 쌤만 보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주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미국과 유럽 맞지? 무엇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뭐냐면 ethics랑 versus 뭐였어? GMF였잖아. 맞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끊임없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뭐 하고 있다는 거 논쟁인 거 첨예한 대립인 거 맞지? 하면 논쟁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면 게 예상이 안 된다고? 서로 양측에 대한 협상이 안 돼 있는 어떤 물고 물리는 관계일 거 아니야. 근데 주제는 잡혀야 된다고. 다시 말할게. 주제는 잡혀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조금만 내 톤 조절을 해서 말할게. 혹시 있잖아. 언어 강사거나 영어 강사거나 선지를 먼저 보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진짜 공론화 시킬 수 있어. 선지를 먼저 보라는 사람은 말이 안 돼. 왠지 말해줄게. 선지를 먼저 봐서 글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다. 그건 학자만 가능해. 책을 한 50권 써본 저자나 학자 수준이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이 선지를 보고 글에 대한 개요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돼. 수험생 수준에서 알겠지?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본 상태라면 주제 대략적인 틀은 잡힌단 말이야. 거기서 디테일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기를 봤을 때 특징될 수 있는 A1 수준의 단어들만 표시해놓고 두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에서 그 단어만 찾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몰랐나?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주제에 대한 구도는 잡혀야 돼. 그리고 내가 however 보고 너한테 설명한 거는 너희가 못할 만한 사실이 아니잖아. 그런데 미국 정부는 GMF를 유럽에 팔고자 하는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이 사실을 뭐로? 무역적 장벽으로. 맞지? 됐네. 그러면 주제가 설정되는 거 아니야. 주체가 누구든 간에. 여기서 미국과 유럽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깔지 않고 둘 중에 하나의 대상으로 몬다 하더라도 주제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그 바게트 빵의 제목을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단 말이야. 기준점만 잡히면. 아무튼 그래요. 정말로요. 가볼게요. 좀 딱딱했나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갑시다. 잘 봐. 자, 2번 지문이야. 2번 문장이야. although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사절 접속사긴 해요. 그 while 있잖아요. while도 부사절과 주절이 정반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although, even though, though가 조금 더 강력한 역접이에요.
양보절이라고 들어봤죠. 그 양보절 뭐뭐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but 또는 still이 같냐 다르냐는 질문했을 때 다르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너? 기억 안 나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부사에 있어서 부사의 확실한 임팩트들을 앞으로 쌤이랑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습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갈게. 유럽인들은 강력하게 그것들을 반대했다. GMF를 반대하는 반면 banning them 그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may not be possible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 같다. according to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고 in이라고 써. 항상 인과로 이해해 주세요. 펜 들어. 뭐냐면 뭐에 따르면 rules 규칙에 따르면 규범에 따르면 imposed 형용사 후치수식인 거 맞지? 부여된 by WTO의 규칙에 따르자면 그걸 막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거 맞죠? 유럽에 있는 소비자들은 싫어 안 먹어 우린 유기농만 먹을 꼬얌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무역법 자체가 그걸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니까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Since there has no scientific proof 빨간펜 밑줄 잘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이 지문이 다 변형된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 두 번째 문장 누구 입장이야? 빨리 말해. 유럽인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누구 나와야 돼? 미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구도 안에서 변형이 되더라도 어떤 단어가 변형되더라도 어떤 단어를 몰라서 말하는 건 너희들의 머리 문제 아니야 사실. 구도가 잡혀있다면 맞지? 맞다니까. 자 다시 그럼 보자. 어떤 과학적 증거가 있냐? 없단 말이야. Such food causes serious health risk. 어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누구 입장이야? 당연히 미국 입장일 거 아니야 맞지? The US argues that banning them would be a case of unfair protectionism. 빨간 펜 밑줄. 부당한 보호주의인 거 맞지? 이 보호라는 게 자국민 보호긴 하지만 이게 무역 관점인 거야. 또는 거래 관점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타당하지 않다고 충분히 unfair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효한 거 맞지? 됐지? 퐁당 지문이 쉽다는 걸 감각하셔야 돼. 미국, 유럽 됐지? 그럼 이제 또 반박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한 발짝 뒤로 빠지면 보이신다가 아니라 언제든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좀 돌아오셨나요? 잘 봐. European countries could agree to sell genetically modified food. 오케이? 어느 정도 인정? But they say 그 유럽인들이 말하기를 빈칸이를 Their citizen need to know exactly what is in them. 내가 물어보자. 왜 받아들이는 거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제발 아무나 한 명만. 왜 인정하는 거지? 난 못 믿겠다. 금지하고 싶다는데 뭐 때문에? WTO의 룰 때문에 되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무역법이 그러하니까 일단은 인정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소극적인 반발을 하겠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첨예하다기보단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맞지? 쌤 말 이해됐지? 승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패권 싸움 자체는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무역법 자체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라고 하고 유럽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 이해된 거 맞지? 이제 라이트하게 갈게. 유럽인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야. 야, 오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표기해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 또한 타당한 건 맞지? 빈칸으로 잡은 거야. 유럽인들은 알고 싶은 거야. 그 GMF 식품 안에 무엇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마음대로 알려줄게가 된다는 거 맞지? 즉 이번에 얘들이 할 수 있는 반론은 너무 좋지 않아? 다 되잖아. 정확하게 식품 표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반박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지금 누구한테 손을 들 수밖에 없어? 미국한테 손 들어야지. 야 좋다. 네가 알고 싶은 거 다 줄게. 그러면 이제 유럽인들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다가 되잖아. 역시나 서술형으로서 구도가 잡힐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누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야. 굳이 싸움이라고 말하면 유럽인들이 질 수밖에 없어. 미국인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지금까지 GMF가 건강의 위협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분명히 나왔잖아. 이해되지?
마무리 지을게. 자, 삽입이야. Introducing detailed 명문화 상시화된 식품 라벨들이 has been suggested for this purpose. 이 유럽인들의 투정의 목적에 제한이 된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정말? 그러나 sorry. 미국 정부는 좋아. 야, 이거 좀 너무 무역 장벽 아니야? 무역 obstacle, barrier 아니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유럽인들은 그러면서 뭘 주장하는 거야? 야, 소비자들 알 권리, 맞지? Know what food. 자, 잡아야 돼요. 네모. 요거는 쌤이랑 조금 철저하게 가져갑시다. know라는 삼형식 타동사 뒤에 what 이하의 명사절인데, 잘 봐.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일단 that부터. know라는 삼형식 타동사 뒤에 다들 잘 아실 만한 건데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둬서 설명하고 싶어서, 즉 아는 부분도 확인하고 가자. 철저하면 나쁠 건 없어. 질문. know라는 삼형식 타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 들어가도 실수의 여지가 생겨. 왜? know가 명사절, 대절 받을 수 있거든. that을 받아도 뒷문장은 여전히 완전하긴 한데 이걸 보셔야 돼. 왜 안 되냐면 foods 뒤에 they are consuming이 된 거 맞지? 지금 약간의 지금 완전이라고 하기엔 대절 뒤에서 food 쓰고 they are를 써버리면 요 명사랑 이 주어 they 명사랑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변별력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봐. 됐지? 여기까지 괜찮나? 두 번째야.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어법을 외워서 현상으로 이해하는 걸 난 너무 싫다가 아니야. 안 해야 된다고 봐. 위치가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what도 위치도 둘 다 의문사가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둘 다 의문 형용사를 썼어. 무슨 식품인 거 맞지? 근데 위치도 어떤 식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구도가 같기에 문장 성분과 구조로는 what과 위치를 구분할 수 없어. 다시 what과 위치의 구분은 구조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둘 다 불완전이고 둘 다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질문. 결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해석을 조금 더 내가 체계적으로 구분해 줄게. 위치라는 건 반드시 선택범주가 있어야 돼. 선택범주가 앞에 제시가 됐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GMF 식품이라고 해서 위치를 써도 말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유전자 변형 식품들 중에 항목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선택범주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해.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안 틀리실 거 알아.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야. 정리해 볼게. 삼형식 타동사 뒤에 what food가 와도 which food가 와도 둘 다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어떤 식품이라고 말하든 무슨 식품이라고 말하든 그 어떤과 무슨이라는 미묘한 차이는 썸 타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선택범주가 있냐 없냐를 봤어야 돼. 식품에 대한 선택범주가 안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앞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선택범주가 몇 개 so on으로 깔려있으면 what이 아니라 which가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이 what은 정확하게 의문사 중에 의문 형용사라는 것까지 한번 써주시면 퍼펙트할 것 같아. 따라서 독립적인 게 아니라 뒤에 명사를 잡고 하나의 의문사로 보면 여전히 뒷문장의 불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 됐나요? 자, 다시 유럽인들은 이제 다시 싸우고 싶은 거야. 야, 그거 알겠는데 아니야, 무조건 해. 무역 장벽이고 뭘고 나는 지금 내가 먹는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 알아야 되겠어. 소비자 알 권리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 유럽인들에겐. But to the US government 끝까지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지. The right to export produce. 뭐를? 제품을 수출하는 권리. 무역법에 있어서 WTO의 입장과 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첨예하게 아직도 뭐하고 있다? 갈등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립하고 있는 거 맞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야. 뭐가? 우선 시대가 돼야 된다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왜 못 팔게 하냐고. 이해됐지? 넘어갑시다. 마지막 질문.
유연아 정신 차려. 마지막이야. 조이씨. 들었는데 수행평가가 또 많다며요. 참. 학교 진도 더럽게 안 나갔다며. 영어. 참. 지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리는 소식들이 사실 공부하고자 하는 또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많이 떨구고 있어. 정말로.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뭐 모든 전략을 다, 내가 솔직히 그렇게 막 되게 옵션이 많고 만능의 사람은 아니야. 내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딱 원툴이야.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의 리스크를, 당황스러움을 없애게 하는 게 내 첫 번째 기말고사의 대비고요. 그 안에서 서술형의 내지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객관식의 부담감을 떨굴 거야. 다시 1, 2, 3, 4 이번에 어려웠던 거 맞고 순서 삽입을 지문 전체를 변형했다 보니까 원래 원문 기준의 순서 삽입보다는 변형의 순서 삽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객관식에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에 15분 이상 썼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술형의 시간이 딸리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가장 최우선은 변형이 될 걸 염두에 두고 변형까지 대비하는 게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다만 대입학의 주제 제목, 의미 추론은 원문이 변형되든 변형되지 않든 로직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타면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 이미 우리가 자각해 본 건, 나도 헷갈렸어. 프렌치 그거. 바게트빵. 나도 그거 솔직히 말해 헷갈렸다고. 이해됐죠? 다만 그러니까 진도라는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는 어렵게 대비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대비는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그 대비한 근육이 실효성을 발휘할 테니까요. 파란 펜 들어보세요. 마지막 질문. rather than being이야. 제발. 나도 좀 설레자. 이 뭘로 바꿀 수 있게 빨리. instead of that. 지금 세 번째예요, 선생님들. 하하, 미치겠네. rather than 전치사로 봐야 돼요. 알겠죠? being something we learn as we study.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가 학습하는 무언가라기보단 오히려 질문 다 버리자. 근데 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랭귀지에 밑줄을 치지만 잘 봐. 이 랭귀지를 보는 관점을 설명해 줄게요.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고 아까 있었던 9번 문장의 첫 번째 문장과 비교 대조를 해볼 거예요. 뭐가 조금 더 타당하고 적절하고 심플했는지를 대답해 주셔야 돼. 아까 지문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명확하게 설정됐던 첫 번째 문장인 거에 비해 이번 문장은 다시 우리가 학습할 때 우리가 배우는 무엇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라는 것은 고유한 부분이야. 생물학적 구성, 뭐 우리 뇌의 되지. 질문. 첫 번째, 미안해, 빨랐어. 9번 문장의 1번 문장이랑 10번 문장의 1번 문장에 뭐가 조금 더 목적 지향적의 논지가 뚜렷했던 것 같아. 9번이야, 10번이야. 9번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냐? 아니냐? 왜냐면 내가 그렇게 판을 다 깔아놨잖아.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다 나왔잖아. 여기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안 나온 것 같잖아. 똑같아. 똑같다고. 제시되고자 하는 그 논지의 방향에 틀은 다 설정됐다고. 잘 봐. 랭귀지에 밑줄 쳐봐. 랭귀지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되게? 이게, 그러니까 난 이걸 스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읽어내고 있는, 인터프리팅 되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카테고리로 나눠야 돼. 언어라고 쓰되 뭐라고 하냐면 잘 봐. 우리가 스터디 할 때 배우는 무언가라기보다인 건 맞지? 그럼 얘는 뭐가 아니어야 돼? 러닝이 아니어야 돼. 재미없네. 미안해. 봐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이게 아니어야 돼. 됐지? 그럼 주제에서 러닝은 아니어야 돼. 주제가 설정된다니까. 지금 내 목소리가 약간 톤 조절이 안 돼서 킹 받으시면 안 돼요. 킹 받는 게 아니라 아하 모먼트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원한 거예요. 필자가 말하는 메인 워드가 뭔데? 랭귀지인 건 맞지? 근데 랭귀지가 뭔다에 있어서 얘를 밑줄 치는 건 맞지만 적어도 뭐가 먼저 전제로 깔려야 되냐면 야, 내가 아무리 많이 랭귀지를 말하더라도 절대 뭐는 아니어야 돼. 이거는 아닌 거야. 됐지? 됐지?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질문한 게 있어. 여기서 있잖아. 나는 뭘 기다리는 줄 알아? 너희들의 점수, 기다리지. 근데 그거보다 기다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질문의 퀄리티를 기대해. 여기서 뭐 돼야 되는 줄 알아? 쌤, 러닝을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 왜? 러닝이 뭔지 알면 얘까지 뚫려. 얘까지 뚫린다니까. 지금 6개월 이후를 담보해두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이 쉽다고 저는 인정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볼 수 있는 3가지 카테고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봐. 잘 봐야 돼. 선천의 반대가 뭐야? 후천이지. 이거 설명 안 해야 되는 거 맞지? 승원 맞지? 내재라는 게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게 외재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야. 이 범주에서만 놀 수 있어. 이 범주 안에서 다 이해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러닝이라는 걸 후천적, 외부적 요소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너희가 보는 고3까지 모든 지문의 러닝은 외재적 관점의 후천적 요소야.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문화가 내 혼자서 방구석에서 노래 부르고 랩한다고 그걸 랩이라고 하냐? 아니란 말이야. 남들이 들어주고 그룹핑이 되고 집단에서 하나의 패턴화가 되거나 관습화가 되면 문화가 되는 거 맞지? 나가셔야 돼. 그러면서 저 새끼 좀 내보다 랩 잘 치네 하면서 그 새끼 스타일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학습 과정이 일어나는 거 맞지? 따라서 러닝은 반드시 후천적, 외재적 요소야. 됐지? 그럼 됐네. 랭귀는 적어도 뭐는 아니야. 러닝은 아니라며. 그러면 선천적, 내적 관점인 거 맞지? 그걸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바이올로지컬을 이제 우리는 선천이자 내재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머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이 3가지 판단에서 모든 글은 뚫린다니까요. 그래서 어휘력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다고요. 아무튼 그래요. 알겠죠? 지금 이 제 설명이 계속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깨우셔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9번의 1번 문장이랑 다시 이거 지금 안 쓰셔도 돼. 정리해 줄 테니까 9번의 1번 문장이랑 10번의 1번 문장이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둘 다 뚜렷하게 제시됐다고요. 아까는 미국과 유럽이 GMF라는 식품을 가지고 한 사람은 야 우리 소비자 알아야 되거든. 한 사람은 뭐야 야 좀 팔자라고 하는 일종의 끊이지 않는 대립이라는 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다면 여기서 나왔다니까. 언어는 뭐는 아니라고요. 후천적 외재적 학습이 아닌 내재적 생물학적 구성. 끝. 됐지? 정리해 줄게. 다시 1번은 랭귀지를 말할 거야. 메인 워드 language. 뭐라고요? 선천적, 내재적 가치라고요. 됐나요? 그게 지금 biological makeup of our brain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귀지는 내재적 요소라고 쓴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버릴 런이지만 이 런 위에다가 뭐라 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는 모든 지문에서 런은 외재이자 뭐라고요? 후천이라고요. 태어나서 누군가와 소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와, 야, 그 문제 미적 어떻게 풀었음? 개 대박. 나도 좀 알려주셈 해야 러닝이 된다고요. 됐지? 물론 선생님 자가 학습되지 않습니까? 없어. 그래 로직에선 알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스스로 봤을 때. 그건 내가 따로 클리닉 때 잡아줄게. 지문을 기준으로 우리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지문에서 너는 후천적 외재적 요소라는 거 알겠지? 마무리 지을게. 잘 봐. 2번 문장이야. It is different from our general ability to learn information. 여기만 살짝 밑줄 쳐볼래? 흥이 좀 덜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language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내재적 요소의 구체적 구성을 알고 싶은데 뇌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내가 원하는 직접적인 진술을 한 거야? 우회적인 진술을 한 거야? 우회적인 진술을 했잖아. 왜? 야 그거 다름 뭐랑 외재적, 후천적 정보 학습 능력이랑은 다른 대책. 한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봐도 된다고. 왜? 우리가 원하는 biological makeup our brain이라는 선천과 내재적 요소는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으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게 대단할 게 없어요. 제가 대단히 추론을 잘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다니까요. 정말로요. IQ 110 이상은 다 되시잖아요. 아, 이제 과했나? 선 넘은 건가요? 그거 아세요? 미국인 IQ 평균이 돌고래보다 낮은 거.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미국인 IQ 평균 이제 2010년도였나? 내가 이거 항상 각 논문지에 실렸었는데 미국인 전체 IQ 평균이 90이 안 돼요. 근데 돌고래가 90대잖아요.
80 후반이란 말이야. 또이란 말이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또 미국에서 나온다고. 어디서 있을까? 아이큐는 아닐 거란 말이야. 물론 말이 샜어. 미안해. I'm sorry about that. 다시. 야, 근데 그 언어라는 건 정보를 외부적으로, 외재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랑은 달라. 왜냐하면 언어 능력은 잘 봐. 여기 빨간펜 밑줄, 여기 밑줄 쳐야 돼. 네, 물어봅시다. 인상 괜찮지? 괜찮지? 괜찮다는 말을 듣지 마. 그럼 기분 나빠야 돼. 알겠지? 우리는 중간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다시 봐. 언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기 때문이야. 언어적인 능력이 외재야, 내재야? 외재가 아니라 내재라고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질문. Without making a conscious effort는 이게 태어나서 외부적으로 하는 후천적 노력이라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됐네. 어떤 의식적인 외부적인 노력을 만드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타고난 형태로. 됐지? 내가 뭐라 썼습니까? Naturally, automatically. 됐지? 됐나? 아, 간지러워. 미안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뭐 없이요? Instruction, 가르침, 지도라는 외재적 요소. And without knowing its underlying logic. 파란펜 동그라미.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underlying logic. 뭐냐면 잘 봐. 이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 솔직히 수학 좀 모호합니다. 근데 내가 말해볼게. 수학을 피타고라스 정리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야, 그 삼각이랑 삼각형이랑 상관인 거 맞지? 아이가. 진짜 없어 보였네.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얘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종의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식을 외우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확장할 수 있잖아. 맞지? 2차 함수를 알아야 3차 함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거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로직이라는 공식 이거 있잖아. 이해가 안 되면 공식이라고 해야 돼. 그럼 물어보자. 공식이라는 게 당연히 후천적인 거 아니야? 뉴턴이든 누구든 수학자가 만들어내는 발명한 외부적 관점의 아웃풋일 거 아니야? 맞지? 아닌가? 맞잖아. 그럼 underlying logic이라는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누군가가 만든 공통의 규범과 공식을 알 필요 없이 언어는 된다고. 됐지? 이해된 거 맞지? 고마워. 잘 봐. That is why. 노잼? 오케이. 내가 좀 그래. 어제 이제 너희 진도나 이런 거 알고 나서 나도 좀 머리가 복잡했단 말이야. 잘 봐. 근데 걱정 마. 해답은 우리 안에 있는 거 알겠지? 열정만 좀 보여줘.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그래? 자, 일단 한 번만 더. underlying logic은 전 공식이라고 말했어요. 타고난 논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후천적 공식이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됐죠? 안 헷갈릴 거야. 그거는 결과예요. It is described. 설명되는 결과. 뭐? 어머나 이제 나왔다. An instinct. 근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이가? 그러니까 왜 언어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누군가의 가르침 없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본능인지를 너무 알고 싶지 않냐. 너희도 언어를 그렇게 배웠지만 그렇게 배웠던 그 메커니즘과 프로세스 그것이 알고 싶긴 할 거 아니야. 맞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긴 했지만 너 죽었어, 최유현 오늘. 잘 봐.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면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5분 맞지? 이 용어는 적용한다. 지금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맞죠? 비교를 적용한다. 비교를 통해서 왜 그게 본능인지 설명해 볼게요. 솔직히 타당한 예시라고 내 느낌적으로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 봐줍시다.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야. How to talk. How to talk. 잘 봐. Know how to talk. How to talk 한 단어로 뭐게? 랭귀지인 거 맞지? 언어를 통한 소통 능력. And the way in which 파란펜 네모. 여기 있잖아. 내가 근질근질 했는데 일단 안 냈어. 일단 how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way how를 공존시킬 수 없으니까. 맞지? 안 어려워. 근데 봐봐. know 뒤에 how to 이렇게 목적어 표시내줘. in which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 해석할게. 어떻게 말할지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 인간들의 일반적인 방법, 능력과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에 대한 방법 사이의 비교를 보여준다. 암시한다. 거미는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거미줄 치는 걸 당연하지. 똑같을 테니까. And do not have to be highly intelligent. 그렇다고 엄청 똑똑하거나 엄청 타고난 것도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축축축축 치기 위해서. 따라서 거미줄은 거미들이 타고난 일반적인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천성일 것이다. 마치 뭐처럼 우리가 언어를 그렇게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습득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마무리야. 거미들은 단순히 instinctual urge, 본능적인 urge 뭐지? urge, 욕구. 좀 욕구 같지 않냐? 미안해. 잘 봐. 본능적인 욕구야. 근데 이 어휘는 어떻게 바뀌어도 돼. 본능, 잘 봐. 내재나 선천에 해당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도 돼. 알겠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는 제3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적, 후천적인 단어는 안 되는 거 맞지? 런드 절대 안 돼요. 자, 거미는 단순히 거미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얻는다. as well as 빨간 펜 들어서 요렇게 부등호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A and B에 B에 집중하자는 취지가 여기선 여기가 B거든요. ability to succeed at this task. 이 거미줄을 치는 임무에 성공할 능력만큼 거미줄을 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얻는다. 타고난 천성으로 from a sense encoded 파란펜 네모. 질문. 암호화된 부호화되는데 질문. 이거 동사냐 PP냐? 당연히 PP인 거 맞지? from이야의 전명구니까 여기 동사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 거 맞지? 마지막 해석이야. 뭐로부터? 개미의 뇌 부호와 암호화된 감각으로부터 거미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단어 테스트 이제 끝났는데 지금 클리닉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눌러줄래? 승우야 눌러줄래? 클리닉